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흥중학교 미술교사 고경환입니다. 자, 어제는 우수작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 이름도 나오고 반도 나와서 혹시 그림 그려낸 친구들이 기분 나빠할까봐, 또 선생님이 너무 작품을 잘들 내서 신나가지고 농담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또 그게 기분 나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댓글 온 거 보니까 다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셔서 선생님이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 아무튼 어저께 작품 보내주셔서 같이 동영상 제작에 참가해준 학생들 고마워요. 자, 이번 차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소실점에 대해서 좀 많이 오류가 생기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아예 그냥 압정을 박았어요. 그러면 이제 자에다가 이렇게 항상 되기가 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너무 한 방만 하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어떤 활용에 대해서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 3컷 정도 해서 다른 공간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선 마찬가지로 이렇게 벽면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벽면을 만들어 주시고, 이게 앞정이 있으니까 좀 걸리적거리는 게 또 있네요. 좀 불편한 점이 또 생기네요. 자, 이렇게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바닥면을 설명할 건데요. 바닥에 역시 마찬가지로 소실점을 이용해서, 또 수평선을 이용해서, 또 소실점을 이용해서 바닥면을 해주고요. 한 번 더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조금 앞쪽에다 해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자, 물론 이제 사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좀 돕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니까 세상에 저런 바닥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투시에 대해 기본 원리가 맞는지 그거에 주안점을 둬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로는요 수직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길이는 소실점, 그죠? 계단이에요. 수직, 또 소실점. 자, 또 수직, 또 소실점, 또 수직, 소실점. 앞쪽으로 오면서 계단하고 세로하고 그 소실점으로 향하는 선들이 좀 비슷해져요. 그죠? 각이 좀 되게 좀 이쪽으로 하면서 각이 점점 커지고, 그죠? 작아지고, 이쪽 오면서 각이 좀 커지죠. 수평선으로 이제 가로선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계단이 되는 거예요. 아마 선생님이 시범작에서 계단하는 거 보여줬을 텐데, 좀 계단을 몇 개 못 그려서 좀 설명을 잘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됐고요. 만약에 이제 계단 말고 그냥 이렇게 좀 파인 바닥을 해주고 싶다. 영화에서 보면 아주 고급 저택은 이렇게 홈으로 파져 있어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유리로 바닥면을 해주는 경우도 있죠. 뭐 유리판이에요. 강화유리 정도 되겠죠. 그래야 뭐 사람이 빠지지 않을 테니까.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 옆 방을 만들어 줄 건데요. 옆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희미하게 대각선 해놨어요. 근데 어차피 지워야 될 경우가 생겨서 지금 아직까지 그리지는 않았는데,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옆방으로 가는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실점 항상 녹색 소실점을 향해서 가주시고, 세로도 잘라주시고, 방 모서리선 만나면 멈춰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끝까지 해줘야 되겠죠. 자,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 모서리가 수평선 맞춰가지고요. 수평으로 들어가겠죠. 여기도 그 안쪽에, 또 그 옆방으로 가는 그 안쪽에 또 천장이 보일 테고요. 그죠? 자, 그럼 여기 만약에 이런 네모난 상자 같은 이렇게 관물대, 꽃병을 올려놓는 이렇게 관물대가 있다고 하면은, 역시 얘도 마찬가지예요. 정면으로는 단면을 그려주시고, 이 있는 것도 역시 소실점을 향해서, 그죠? 소실점을 향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세로도 잘라주시고, 또 여기도 맞춰주시고, 그죠? 여기는 수평선 이렇게 해주시면 그 들어간 공간에 또 설명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 이제 나는 이쪽이 방이 아니라 확장된 거실 공간이다. 그럼 여기는요, 여기 잘라주시고 바로 모서리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뭐 방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여기 또 뭐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어항을 해주고 싶다. 뭐 어항도 좋고 뭐 뚫린 공간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항상 수평으로 들어가는 부분 만들어야 되겠죠. 수직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죠? 다음 이제 물고기가 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선생님이 그랬죠. 물고기 뭐 이런 건 나중에 우리가 또 방법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뭐 유리 처리를 해줘도 될 테고요. 안 그러면 여기다 뭐 창문을 다시 만들어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문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도 이제 수평이겠죠. 수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나눠진 창문이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천장 부분도 하겠는데요. 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천장에 있는 등을 같은 위치로 수평으로 두 개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단면을 수직과, 그죠? 수직과 수평으로 같은 위치에다 설정을 합니다. 그죠? 좀 더 와야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모서리를 소실점, 우리 여기 점하고 맞춰서 쭉쭉 거주세요. 이 앞장이 있어서 편하긴 한데 또 단점이 있네요. 이쪽으로 이동할 때 걸려버리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소실점에 대해서 좀 둔한 친구들은 이걸 꼽아놓고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둔하단 말 썼다고 또 삐지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죠? 이만큼 와야 되겠네요. 아무튼 이 위치를 똑같이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자, 여기다 대고 맞춰서 이렇게 수평으로, 자,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면 이쪽 면은 좀 설명이 될까요? 이거 좀 올라가는 계단을 한번 해볼까요? 또? 자, 그럼 이만큼 들어와서 위로는 수직일 테고요. 그죠? 옆쪽으로는요, 이런 자국이 나옵니다. 그죠? 수평이고요. 또 올라가는 거, 이거. 올라갈 때는 그냥 이게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이렇게 계단에 잘린 면이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모서리에서 소실점을 향해서 그어주시면 계단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시죠? 우리가 최초 했던 방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한번 하고 다른 커트를 한번 해볼까요? 다른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온 질문 중에 선생님 버스도 되나요? 버스도 되죠. 자, 버스도 됩니다. 버스도 마찬가지로 일단 버스가 물론 앞에가 이제 운전기사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제일 앞쪽으로 놓고 의자들을 쭉 놔 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럼 등받이가 일단은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야 되겠죠. 그죠? 얘를 항상 수평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수평을 잘 봐야 되고요. 자, 이게 등받이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등받이, 이제 앉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앉는 부분, 소실점, 자, 수직, 자, 다시 소실점. 자,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앉아야 될 부분이 이제 또 이렇게 여기 있죠. 여기 착석을 하는 거고, 이제 그 의자가 좀 더 디자인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거는 기본적인 도형만 해야 우리가 투시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버스는 의자가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그래서 얘를 희미하게 연장선을 쭉 거놓고요. 여기다 또 다시
앉는 부분을 또 만듭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위에도 여기랑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잘라 나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르고요. 여기도 또 자르겠죠. 자, 이렇게 길이는 우리가 비례를 해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도 수평이 될 테고요. 그렇죠? 이쯤에서 자를까요? 잘라서 앉는 의자 부분을 이렇게 만듭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평으로 잘라주시고, 얘는 우리가 보조선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계속 끊어 나가면 돼요. 이렇게 끊어서 아랫부분 만들고, 그죠? 또 아랫부분 만들고, 한 요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요, 또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거 갖고 계속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도 수평이 돼야 되겠죠. 수평. 끝나는 부분도 여기랑 맞춰야 돼요. 다 같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서 끝나겠죠. 자연적으로 자석의 위치도 정해지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끊어 나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평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뒤쪽으로도 의자가 쭉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얘기만 표현을 하고요. 다리도 앞에 여기 이제 다리를 이렇게 해줬다. 그럼 여기를 대고요. 또 쭉 보조선을 거주세요. 그럼 이제 요 다리 희미하게 있는 요 선에서 다 다리가 멈추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대고요. 오히려 이 버스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의자가 똑같은 의자가 같은 자리에 같은 사이즈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쪽에 의자가 쭉 있고요. 이쪽에도 있겠죠. 뭐 같은 위치도 상관없고요. 이제 하나만 일단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해서 여기다가 적어놓은 부분을 해주시고요. 여기도 해서 뿅 수직을 해주셔가지고 잘라주시고 의자를 해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출구가 있는데요. 우리 보통 버스의 출구가 이렇게 문처럼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죠? 문처럼 설정해 주시고, 여기 이제 들어오는 입구가 아마 이렇게 좀 잘려 있을 거예요. 그죠? 잘려서 좀 신식 버스, 시내 나오는 버스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가는 부분은 자, 여기서 수평, 그죠? 또 소실점, 단면이 안 보여요. 요것만 보이겠죠. 이렇게. 그죠? 수평, 소실점에서 차야 뭐 이렇게 버스가 계단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 해야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단순하게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버스 내려가는 길이고, 보통 요 정도에 아마 여러분들 안전바가 있을 거예요. 안전바가 있겠죠? 같은 높이에. 물론 이제 이 버스는 여러분들 한번 참고 삼아 보시라고 하는 거고, 좀 이렇게 어려운 설정은 가능하면 피하시고, 수행평가 볼 때도 또 한 번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그렇게 난이도 있는 건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시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면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걸 잡으셔가지고 오히려 더 감점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려운 거 해서 투시가 틀리게 되면 그게 감점의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가 있고요.
박아 있을 테고. 보통 왜 여기에 우리 이제 카드 단말기, 카드 우리 버스 요금 내는 단말기 있죠? 그런 게 이제 달릴 수도 있을 테고. 그죠? 이런 식으로. 사실 좀 박아 놓으니까 되게 편해요. 그래서 버스 구조도, 물론 이제, 재채기가 나오네. 죄송합니다. 리얼로 방송하다 보니까, 이건 잘라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고, 우리 손잡이도, 버스 손잡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 혹시나 손잡이 할 친구들이 있으면, 여기 맞춰서, 손잡이를 쭉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나중에 할까요? 네모를 일단 이렇게 잘라 놓으시고요. 손잡이 3개만 해보겠습니다. 손잡이를 잘라 놓으시고. 안에가 이렇게 네모난 손잡이로 할게요. 네, 동그란 건 우리 나중에 하기로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네모난 손잡이를 같은 위치에다 합니다. 그죠? 수평으로 해서 이렇게 네모난 손잡이를 같은 위치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같은 위치에다가.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쭉 맞추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손잡이를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위치는 역시 마찬가지로 소실점을 향해서 쭉 같은 높이 이렇게 손잡이 달렸죠. 이쪽에도 쭉 달면 되겠고요. 물론 여기서 더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버스도 가능하다는 거. 여기 앞에 의자를 놓고 싶으면 또 연장선을 쭉 해서 여기다 또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의자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을 테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지워주시면 되고. 여기도 또 추가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끝나게 되면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죠. 이 부분 다시 정리해 주시고. 자, 그래서 버스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됐을까요? 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페를 해보겠는데요. 카페는 솔직히 넓은 공간에 소파나 테이블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또 소파나 테이블의 디자인에 따라서 좀 많이 변화가 되니까 약간 우리 바텐이 있는 약간 술집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바텐 자리를 먼저 해줘야 되니까요. 우리 테이블을 먼저 할까요? 테이블 먼저 하겠습니다. 자, 수평으로 일단 이렇게 이만큼 놓으시고요. 단면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길게 우리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요. 그럼 이제 여기가 이렇게 자르고 여기 이렇게 좀 앉을 수 있게 홈이 좀 파여서 손님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확보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아랫부분은 이 정도 해서 쭉 가는 걸로 하고, 이쪽에 이제 음료수들이 이제 배열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 그죠? 진열대죠. 이런데 이제 진열해서 바로 바텐이 음료수를 제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약간 술집 느낌이 나네요. 응? 여러분들 이 19금 인테리어인데 이게 될까나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들 설계만 하고 여기 가면 안 됩니다. 가면 바로 선도예요. 그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용돈으로는 도저히 여기서 어떤 음료도 사 먹을 수 없겠지만은 비싸서 진짜 비싼가 알아본다고 미술 선생님 그랬는데 진짜 비싼지 알아본다고 선생님 핑계 대고 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여기다 이제 음료수를 진열하겠죠. 하나만 넣을게요. 네모난 음료수가 있을라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는 절대 수행평가 보는 그날까지 곡선을 쓰면 안 됩니다. 왜? 그 공식은 아직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음료수가 됐나요? 이렇게 하면 뚜껑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뭐 크기에 따라 쭉 넣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한 요 정도만 끊고요. 그죠? 끊고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저쪽 돌아서도 사람이 앉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공간을 연출해 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은 뭐 이런 복잡한 형태의 그 가게 구조도 이 소실점을 향해서, 그죠? 세로는 무조건 다 수직, 가로는 수평. 문제가 없게 되겠어요. 그죠? 뭐 여기다 이제 테이블을 이렇게 놓을 때는 솔직히 뭐 나머지 테이블은 뭐 주인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죠? 테이블을 소실점 맞춰서 항상. 너무 두꺼운 거예요? 좀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을 테고. 당구장으로 할까요? 그럼 당구대는 갑자기 점점 카페를 하기로 했는데 점점 술집이 돼 갔는데요. 이게 즉흥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당구공. 자, 당구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모나게 해줄 거예요. 왜요? 우리 곡선을 절대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모난 당구공. 네모난 당구공. 자, 이렇게 와야 되겠죠? 정육면체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만약에 얘를 나중에 이제 공식이 있겠지만 얘를 또 이렇게 십자로 나눠서요. 네? 나눠서 이런 부분을 둥글려 줍니다. 이 안에 들어가게. 그래서 당구공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할 수는 있지만, 그죠?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부분이 투시에 맞게끔 다 설계되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구두를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육면체를 해줄 수 있는 직선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야 이런 곡면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육면체가 먼저 되고 그 안에 구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곡선도 만들어지고. 출구를 좀 만들어 볼까요? 출구. 자, 출구를 출구도 카페니까 조금 약간 특이하게 자, 반만 이렇게 하고요. 그죠? 반만 이렇게 하고요. 여기 이제 길게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죠? 당구대니까 이렇게 당구대가 좀 이렇게 묵직하게 와야 되겠죠? 여러분들 당구장은 가도 되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때는 불량 청소년 가는 데가 당구장이라 요새는 당구과도 생긴 것 같고 당구대도 있겠죠. 뭐 포켓볼 하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여기 이제 포켓볼 그 볼이 나오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죠? 물론 이제 공이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 공간 하다 말았네요. 여기서 얘를 조금만 이렇게 다시 막아서 저쪽에 출입구가 복도 형태로 출입구가 만들어지겠어요. 자, 이렇게 출구를 여기다 내겠습니다. 자동문으로 저쪽 끝에도 들어와서 복도를 따라 들어올 수 있게끔. 자, 이쪽이 천장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우리 옆쪽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옆쪽으로. 왜? 이 테이블이 들어갔으니까 이 안에 또 다른 공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구조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도 뭐 이제 따로 식구들끼리 즐길 수 있는 뭐 패밀리 룸을 만들어도 되고요. 이렇게 수직이겠죠. 좀 들어간 상태에서 프라이버시가 보장돼야 되니까 이렇게 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겹치는 부분은 사실은 좀 피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당구대하고 좀 형태가
틀려 보일 수 있으니까 얘를 조금만 더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벽체 위치를 좀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나가게끔 다 맞아떨어지게 잘 그려주시면 됩니다. 되나요? 좀 카페가 좀 돼서 아까 우리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바닥을 멋지게 강화 유리된 바닥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그런 질문도 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 유리 되게 좋아하네요. 저 유리 좋아합니다. 소년시대 유리도 좋아하고요. 또 썰렁했나요? 자, 이렇게 유리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천정도 봐주겠습니다. 선생님 천정이 어려워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천정도 선생님이 이렇게 홈을 팠죠. 근데 이 천정은 못하겠어요. 바닥은 하는 사람이 왜 천정을 못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리를 깔아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좀 성의있게 할게요. 자, 이렇게 여기도 유리를 깔아줄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여기는 할 수 있는데 천장은 못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돌리면 됩니다.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자, 바닥이 천장이 되고 천장이 바닥이 돼 있죠. 자, 어차피 모양이나 형태는 같고요. 직선과 솔직점을 향한 직선하고 수평선, 수직선만 쓰기 때문에 위아래 형태 다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놓으면은요, 또 나름대로 설명을 할 수 있고, 이 천장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바닥이 파인 부분이 여기랑 이렇게 있을 때랑 동일하게 파인 부분이 될 수 있을 테고, 여기다 이렇게 유리 재질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또. 그죠? 그러니까 원리는 같고, 모양에 부여되는 몇 가지 특징 사항만 좀 첨가가 되게 되면 물체가 내가 원하는 물체가 되고, 공간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무한대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요. 네. 인테리어 기사가 별겁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사진처럼 그려낼 수 있으면 여러분 누구나 실내 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동영상 보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항상 선생님 수업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